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축산데이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노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딥테크로 이루는 1차 산업 혁신에 대한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가축 건강관리 솔루션 팜스플랜이라는 거를 글로벌 축산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상용화 수준의 기술과 서비스이므로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축산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친숙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의 축산업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오면서 두 가지 부분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단 가축들이 거주하는 집과 같은 아파트, 시설이 표준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육해서 소비를 하는 축산 종자, 가축의 종자들이 표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돼지가 유럽에서 키우는 돼지와 종자가 똑같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돼지의 유전자가 사람과 유전자가 95% 이상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돼지의 면역을 연구하는 것이 사람의 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요새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수천 년간의 표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글로벌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축 질병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도 변이형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아마도 친숙하실 수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혹은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이형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니까 백신이 더 이상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산업인데 2019년도에 ASF가 중국을 강타하고 1억 마리의 돼지가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근데 1억 마리의 돼지는 전 세계의 약 20%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고기가 갑자기 20%가 사라진, 그래서 BBC나 CNN에서는 프로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단백질 공급 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항생제 내성 문제로 직접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수치는 실제로 에이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항생제 내성 문제는 이제 단백질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산업의 발전과 좀 살펴보면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축산업의 발전의 중간 단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 개발도상국 수준의 농가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수준의 굉장히 잘 기르시는 농가도 존재합니다. 근데 개발도상국 같이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여전히 이제 높은 폐사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식량 공급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이 축산 선진국이라 알려져 왔고 그다음 폐사도 적은 곳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가 발생하고 나서 영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레이버 쇼티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 문제는 여전히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갭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갭은 수십 년간의 지식 수준과 정책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격차가 존재하는데 저희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생산 레벨로 좀 내려가게 되면은 실제 돼지 농가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1000마리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농가 한 명이서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장주가 한 마리씩 살펴봤을 때 얘네들이 아픈지 기분이 좋은지 다 볼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1000마리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이 어떤 이상 상태를 보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약 1주에서 2주간의 골든타임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고 나서 몇십 마리가 죽고 나서 발견합니다. 그때는 이미 모든 바이러스가 다 퍼졌고 이제 대응 방법은 어떤 질병인지 진단해서 수의사 처방에 의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무인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하는, 즉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전혀 글로벌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팜스플랜이라는 솔루션을 2017년도부터 R&D와 함께 이제 사업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키워드는
팜스 플랜은 가축 헬스케어다. 근데 그걸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가치는 원 헬스입니다. 사실 원 헬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UN이나 WHO, 세계은행 혹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부터 농림부까지 이 가축의 건강이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는 원 헬스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나 중요한 화두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원 헬스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가축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원 헬스를 실용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인공지능과 바이오와 수의 기술을 접목해서 실제 솔루션을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비스에 대한 설명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팜스 플랜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4가지의 모듈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농가의 수준에 따라서 첫 번째 모듈을 공급할 수도 있고 풀 모듈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팜스 플랜 라이브라고 하는 저희 시스템 모듈은 일반 카메라, 2D 카메라를 달아놓고 가축의 행동이나 증체량이나 체중 균일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외견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코스트와 인공지능의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자율주행과 유사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사람의 어떤 특징, 물체의 특징을 가지고 계속 구분하는 알고리즘과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축산 쪽은 똑같이 생긴 애들을 계속해서 구분해내는 어떻게 보면 더 난이도가 높은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만 봐서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건지 졸려서 누워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모듈 같은 경우는 팜스 플랜 케어라고 해서 저희가 주기적인 혈액을 뽑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에는 죽고 나서 질병을 진단하는 영역만 존재했는데 저희가 정기적인 혈액 검진을 통해서 사람처럼 건강 검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하고 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백신을 넣어야 될지, 어떤 면역제를 써야 될지, 혹은 지금 사료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견으로 드러나는 클리니컬 사인 데이터를 카메라로 수집을 하고 몸속 안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혈액을 통해서 질병과 세포와 면역, 유전자 레벨까지 다 분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농장은 산업화가 됐고 그다음에 아파트와 같은 축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장비들, 자동 급이기라든지 센서라든지 굉장히 많은 ICT 장비들의 데이터들을 또 처리해줘야 되고 모니터링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ERP 시스템 같은 팜스 플랜 매니저, 그 다음에 IoT 센서들 다 관리하는 팜스 플랜 에코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농업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통제하는 데 쉬운데 이 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 생명에 연관된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움직임이나 임상 증상을 알아낼 수 있는 영상과 그다음에 소리와 혹은 혈액과 그다음에 어떤 약품 투여량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단순한 AI 알고리즘 하나만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반이 되는 수의 기술과 내부에 있는 면역 연구하시는 분들, 바이오 연구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되게 유니크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농가들마다의 건강 상태를 분류하고 농가에 맞는 처방 방법들을 저희가 수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에 알맞는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농가에 결국 어떤 효익을 줄 수 있는가가 저희한테 리턴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저희가 주는 밸류 프로포지션은 되게 명확합니다. 팜스 플랜을 썼을 때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코어이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은 기존에 이제 엔티바이오틱스라고 하는 항생제를 저희가 5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전반적인 약품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기 때문에 이 사료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먹고 죽은 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사료 코스트 자체도 전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 건강 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균질한 품질의 축산물들이 계속 고르게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팜스 플랜으로 관리받은 농장은 현재 유통사에게 더 좋은 가격으로 납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돼지 농장, 소농장 영업 이익률이 한 13%에서 20%, 약 15% 정도 됐는데 팜스 플랜을 도입하고 나서는 25%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귀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시설원이나 농업 쪽은 있었지만 축산 쪽은 그동안 귀농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도 높고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많았는데 어찌 보면 이 팜스 플랜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는 축산업도 귀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불러일으켜 드리고 싶고 그걸 실제로 저희가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 팜스 플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스형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와 공동 사역을 해서 판매되는 매출당 쉐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관리한 건강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받고자 하는 유통사나 소비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저희가 굴리점퍼라고 하는 온라인몰을 만들어서 소비자나 유통사, B2B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까지는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고 계속해서 매출은 뭐 2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농가의 마리수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 원헬스 생태계에 대한 또 하나의 저희 내부의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저희는 굴리점퍼라고 하는 온라인몰을 올해 3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굴리점퍼라고 하는 거는 그 미국의 방언으로 농부, farmer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온라인몰의 이름은 농부라고 하는 이제 몰이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잘 관리된 고품질의 축산물과 연관된 상품들을 잘 연계하는 이제 몰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화두가 됐던 저희 배우도 저희 고기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축산 농가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고 잘 몰랐는데 축산업에서 잘 길러낼 수 있다. 그리고 축산업도 더 이상은 혐오가 아니라 힙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두약으로 유명했던 말표 같은 경우에 이제 말표 맥주가 성공한 이후에 안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건강관리받은 블랙페퍼 소세지도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샐러드 카페에는 저희 고기들이 잘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칼코만이라는 이태원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여기는 저희 고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팜스 플랜 돼지고기 스테이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수의사가 관리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관리된 식재료로 만든 스테이크다라는 식으로 소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단순히 이제 가격이 싸거나 저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먹는 것이 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도 저희가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는 마켓시어 1등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체 생산 농가로 봤을 때는 약 5%의 점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시장이 생산액 규모로만 보면 한 20조 정도 되고 전 세계로 보면 한 2,000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더 성장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 세계 축산의 종자들이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빠른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대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리테일과 푸드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2,000조를 넘어서서 2경, 뭐 10경까지도 가겠지만 저희가 주로 타겟을 하는 곳은 이제 생산 쪽, 원재료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이제 유니크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컴퓨터 비전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자연어 처리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와 면역, 그 다음에 수의 기술이 하나의 융합된 모델로서 같이 유니크한 데이터 셋들이 같이 학습이 되는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이 상용화된 서비스는 저희 회사 팜스 플랜이 유일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제 외국의 농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푸드 컴퍼니라든지 정부 유관 기관들에서 농장을 비대면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거나 관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바운드로 요청이 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도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시국에 있는 상태이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AI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좀 채용 쪽에도 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는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글로벌 온리 원이지만 마켓 시어를 더 늘려서 글로벌에서 온리지만 또 넘버원까지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전 세계 어떤 피칭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뤘었고요. 저희가 단순히 파일럿 스테이지가 아니라 이미 한 1,500억 어치의 가치를 갖고 있는 60만 마리의 가축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 내부에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약 이 사업과 관련된 170개 논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 가축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상용화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수여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약 120명 정도의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 40%가 전문 인력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R&D를 베이스로 사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축산업이라고 하는 게 전혀 R&D가 되어 있지 않아서 R&D와 사업화를 동시에 해야 되는 좀 난이도가 높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더 좋은 인재들을 모시고 있고 더욱더 뛰어나신 분들이 이 축산업을 좀 제대로 바꿔보자 하는 부분에서 가치를 두고 방향성을 두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력들은 약 120명 중에서 한 10%를 제외하고서는 다 다른 산업에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자율주행을 했거나 아니면 게임 회사에 있었거나 경제학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다 축산업을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이 가치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축산 선진국뿐만 아니라 축산 개발도상국에도 솔루션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팜스플랜은 가축의 건강 관리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몇십 년간의 격차가 벌어진 이런 그 축산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의 축산업을 표준화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가축과 그다음에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원헬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미래에 이제 상상하는 그림은 결국은 팜스플랜으로 관리받은 국가냐 아니냐, 농가냐 아니냐, 그리고 팜스플랜을 관리받아서 인증받은 축산물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을 상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너리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품종을 어떻게 길렀느냐에 따라서 와인이 몇천 원짜리부터 몇억 가지가 생기듯이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 축산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이자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여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